네 번째 뉴스는 신석기 시대 일부 일처제와 시집살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참 궁금해요. 이거 누가 어떻게 밝혀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별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연구예요. 전 딸만 둘이 있는데 딸이 둘인데 뭐 일부 일처제, 아주 일부 일처도 그냥 딱 생물학적으로 옳은 제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인간 수명 40살일 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100세 인간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계속 유효한 제도인지도 모르겠고 저 딸 둘이 그래서 시집살이 해야 되는 거 시집살이를 해도 너무나 또 정당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지만 예. 그것도 뭐 과학은 과학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국제 연구팀, 두 나라가 있으니까 국제 연구팀이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공동묘지에서 유골들이 발견된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팀은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에서 DNA를 끄집어내서 예.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혈통의 가계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DNA를 분석했더니 그 당시 공동체는 일부 일처제였고 결혼한 부부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부거제 사회를 했고, 그러니까 시집살한 거죠. 예. 여성들은 다른 공동체로 시집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또 출산율은 매우 높았고 유아 사망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건강 상태와 서로 돕는 사회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것을 저는 추정했습니다. 근데 일부 일처제와 시집살이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 증명을 해낸 건가요? 그러니까 7,000년이면 DNA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스반테 페보라고 하는 예. 그 스웨덴 출신의 독일의 막스 프랑크스 인류학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예, 예. 이 스반테 페보가 이제 개척한 분야입니다. 그걸 고유전체학이라 그래요. 고는 예. 옛날 고고 예, 예. 유전체 몸에 있는 게놈이 있잖아요. 모든 유전을 예. 고유전체학이라고 합니다. 옛날 게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스반테 페보는 1955년생이고 스웨덴 분인데 1997년부터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진화 인류학 분야 연구소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스반테 페보가 멸종한 유인원의 게놈과 인간 진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연구팀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구팀은 발굴된 94명의 전체 게놈 DNA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몇 개의 과정을 줍니다. 스트론튬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고 예. 또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한테만 유전되거든요. 예, 예. 미토콘드리아 DNA로 모계 계통의 혈통을 밝히고 또 Y염색체 좀 남자만 있잖아요. Y염색 데이터로 부계 혈통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의 엄마가 누구고 누가 아버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왜 한 50만 원 내면 예. 그 친자 검사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망 연령과 성별을 결합해서 가계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차피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은 다 친척일 가능성이 크니까 옛날에. 그렇죠. 네. 그 과학 기술의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이제 연구 결과일 수 있겠는데요. 가계도라고 하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연구팀이 두 개의 혈통의 가계도를 재구성했는데 예. 하나는 7세대에 64명, 예. 다른 하나는 5세대에 걸쳐서 12명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활용해서 재구성한 고대 가계도로서는 가장 큰 거죠. 이번에 그 밝힌 가계도의 신석기 시대 가계도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분석했더니 이 묘지를 만든 공동체는 일부 일처제를 지키며 남성 혈통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특히 여성 중에는 부계 혈통 성인이 없는 거예요. 어.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딸은 다른 공동체로 시집가고 예. 아내도 외부에서 맞아들인 뒤 남자가 사는 집에 사는 시집살이가 일반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거죠. 또 성인이 된 형제 자매는 많지만 이복 형제는 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 일처제였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어려서 사망한 사람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려서 사망한 사람이 매우 적다. 그 형제자매 많지만 이복 형제 거의 없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없다는 것은 일부 일처제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린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되게 안정적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걸로 그 사회를 이렇게 진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그 성과네요. 예, 그 연구팀의 그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동체의 가족 규모가 크고 출산율이 높은 반면 예. 사망률은 낮았으며 건강 및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서로 돕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작동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7천년 후인 지금도 우리가 지향하는 그 그림 아닌가요? 예, 그런 사회. 비슷한데 뭐 굳이 뭐 시집살이만 빼놓으면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7천년 전 신석기 시대 공동묘지에서 발굴된 유골들의 DNA를 분석해 두 개의 혈통의 가계도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야, 그렇게 오래된 유골의 DNA를 분석해서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과학이 역사학이나 이제 사회학에도 어떻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